부모가 둘 다 사고형 T일 때 두 분 다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야. 아동기에는 이 우울함으로 표현되지 않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분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형의 부모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되는 거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외로워요, 슬퍼요, 나 우울해요 라는 걸 자기 자신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화를 내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사고형의 부모님과 감정형의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가면 좋을까요? 허당엄마입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고형이나 감정형이냐로 나누거든. 이게 그 유명한 T야, F야 그래. 그거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T야?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거 보면 F들의 반란인 것 같아. F들이 T에게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막 공격하잖아. 주로 영상을 보면 T를 아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T의 단점과 F의 장점을 비교하면 그리 되는 거야. T의 안 좋은 점만 이렇게 오픈을 해더라는 거죠. 그리고 F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 말하기는 그래. 그런 특성으로 보면 좋은데 양념의 현성을 가지는 거거든. 사고형 T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란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약간 차갑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 나중에 내가 사례를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건데, 감정형 F인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뭔가 좀 따뜻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네요. 그렇잖아. 그래, 내가 옛날에 이 MBTI를 처음에 배울 때 엄마가 엄마 자신을 헌신적이고 따뜻하고 여성적이고 그런 사람 같다고 했잖아. 배려를 잘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내가 F의 자리에 갔었단 말이야. 난 내가 그렇다고 진짜 생각했어. 30분 동안 10명이서 자기 얘기를 발표를 하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명이면 30분이면 3분이잖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면 3분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6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고개를 끄덕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30분 동안 3명밖에 발표 못했거든. 근데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냐면서 다 이러더라. 근데 그때 좀 답답했거든. 3분씩 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나의 스승님이 뒤에서 보고 계셨거든. 그리고 강사는 다른 사람이었고. 근데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근데 이거 조금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는 거야. 교수님은 내가 F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가서 토론을 해보라고 하셨던 거야.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 T의 자리에 가봐 이러시더라고. 그래 갔는데 그들은 딱 3분씩 하니까 끝날 때 되니까 10명이 다 발표를 한 거야. 끝날 즈음에 갔거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했다? 그때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니니? 나는 F가 아니다 사실. 이런 거야. 관계와 조화나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일의 진척 사항이 조금 더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이 사람의 좋은 점과 저 사람의 약점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네. F도 뭐 약점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왜 F들이 T에게 공감을 못한지 자꾸 말하냐 하면 T의 공감은 역지사지라고 보면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머리로 이해가 되네, 일리가 있네, 이게 공감이야. 그런데 F가 원하는 공감은 그런 공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거야.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슬플 때 너도 울어주는 걸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공감의 의미가 다른 거야. 나는 성숙한 T들을 많이 보거든. 네. 그들은 누구보다 공감을 잘하고 그들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라고 얘기하는 T들도 많아. 네. 근데 T의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과 F의 건강한 모습을 딱 비교하면서 F는 공감이 좋다, T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T의 건강한 모습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감도 잘해. 역지사지 공감을. 그러면 F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 너무 우선시 되는 거야. 심하면 자기 연민에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댓글은 또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고형의 어머니와 감정형의 자녀 사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사고형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정형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 스킨십도 원하고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해. 그런데 사고형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가 나하고 안 놀아줬어. 그러면 사고형의 어머니는 물론 이해는 해. 너도 참 슬펐겠다. 그리고 속상했겠구나. 아 그랬어?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감정형의 자녀는 더 많이 원하는 거야. 엄마 난 슬퍼 하면서 안겨서 좀 울어야 되고 슬퍼서 맛있는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고형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어. 해야 할 일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위로가 됐는데 왜 계속해서 이거를 찡얼거리지. 그렇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녀가 외롭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부모가 둘 다 사고형 T일 때 감정형 F인 자녀가 가끔 있어. 두 분 다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야.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겠다, 사춘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아동기에는 이 우울함이 우울함으로 표현되지 않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분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형의 부모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되는 거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외로워요, 슬퍼요, 나 우울해요 라는 걸 자기 자신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화를 내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반대로 한번 보자고. 감정형의 부모야. 그리고 사고형의 자녀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고 해. 따뜻한 어머니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고형의 자녀는 귀찮은 거야. 친절한 얼굴로 나의 영역을 침범하네. 요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또 사춘기 자녀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아,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은 또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감정형의 어머니는 또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쟤가 저럴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지.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어려워.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해내야 할 걸 보고 뭐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서가 문제가 생기면 학습이나 진로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학습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학습이 어려워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관계가 어려워서 학습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너가 F였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빠는 해외 출장이 많고 엄마는 국내 출장이 많고 누나는 기숙사 학교에 가고 너 혼자 있었던 시간이 꽤 있었거든. 출장 가고 나면 엄마가 한 3일 만에 돌아오면 2박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해놓고 너는 혼자 지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F의 엄마였다면 출장 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안 떠났겠지. 그럼 일을 못 하셨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중학생 정도라면 혼자서 얼마든지 챙겨 먹고 지낼 수 있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구 불러서 놀고 같이 자고 좋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너가 만약에 F의 아들이었으면 외롭고 슬펐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는 날 잘 돌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다행인 건 너가 T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지. 다름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한쪽이 상처받는 일도 있는 게 사고형과 감정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얘기하신 거 토대로 이제 사고형의 부모님과 감정형의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가면 좋을까요? 이게 마법의 언어가 있어. O형의 부모는 F의 자녀에게 눈을 맞추면서 그래? 그랬어? 그렇구나 이러면 돼. 근데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해결책을 내주려고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고형 같은 경우는 그래? 그렇구나. 이 자체가 어색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그거는 최소한 배워야 돼. 그리고 또 F의 어머니라면 사고형의 자녀가 요청할 때 해주면 돼. 아이가 원할 때 해주지 해주세요 안 했는데 나서서 하시지는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기다리고 있다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도와주면 돼. 근데 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고 기다리고라는 거 아니니. 자녀를 또 믿고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렇지. 기다려준다는 게 굉장한 교육이거든. 이게 T와 F의 관계라는 거지. 그래?
그랬구나를 조금 더 한 단계 나간다면 미러링이라는 말을 쓰거든. 거울처럼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서 그랬구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 너무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똑같이 너가 그렇게 많이 슬펐구나 같은 언어를 되말해 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오늘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되게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밥이 맛이 없었구나. 반찬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어렵다니까. 근데 너 티 맞구나. 나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말 자체가 어색해. 그게 바로 F들이 말하는 거야. 공감을 했어를 표현해 주는 거지. 근데 T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는 이걸 말하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거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오글거려. 그래서 바로 그 오글거리는 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나도 아빠가 되면 이런 거 연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너가 급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서 배가 고프구나. 똑같은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저는 간식 해줄까? 차라리 뭐 배고파? 그럼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티 맞는데 그럼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어때? 근데 아내가 더 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너가 이 정도 티인데 서운하면 아내는 도대체 어떻다는 거니? 자, 대문자 티, 쌍티. 야, 그래? 네. 며느리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어떤 다른 일에 있어서 얘기했을 때 난 이렇게 마법의 언어를 썼다 또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언어로 하니까 아이가 슬퍼했다 이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기대가 되네요. T와 F는 학습의 양식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 그 대신에 감정형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있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전체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만 100점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 거지. 이게 관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쁨 받고 싶어서 또는 관계가 좋으니까 그거는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감정형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굉장히 희생적이고 배려도 잘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일을 기꺼이 뒤로 미루고 자녀의 일을 우선으로 하거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부모님을 자녀들이 나중에 그만큼 감사하고 섬기느냐 하면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부모님이 나중에 더 존경받고 더 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헌신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호당 엄마. 사고형의 어머니와 감정형의 어머니가 서로 너무 많이 다르지만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할 경우에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그토록 원하는 학습의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살펴보고 그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잘 해준다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행복할 수 있죠. 당연하지.